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기사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미국 장기채 금리에 뛰어들었던 이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게 2023년 8월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서학개미 분들이 2023년 6월부터 채권 금리가 거의 꼭대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채권 가격이 바닥이라는 생각에 TLT나 TLT 가격의 3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TMF를 샀다는 건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금리는 더 오르고 채권 가격은 더 하락했으니까. 자, 잠깐 주가를 보면요. 서학개미 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한 6월부터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이면은 요 정도 시기인데 이때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점점 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TMF의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34%인데 한 6개월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수익률은 오히려 훨씬 낮아요. 지금 TMF가 마이너스 50%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났다는 얘기죠. TLT만 샀어도 20% 정도 하락한 상태니까 이때 만약에 TMF에 베팅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런 분들에게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이분인데요. 빌 에크먼이 공매도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청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참고로 올 8월 달에 미 국채 하락에 베팅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는 하락에 베팅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 말이 맞았어요. 네, 미국 국채가 굉장히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꽤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이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제는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채권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빌 에크먼이 이제는 금리 인상에는 더 이상 베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채권 하락에 더 이상 베팅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 그래프인데 어제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상승했었거든요. 자, 이때 당시에 거의 5%가 돌파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빌 에크먼이 말한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급락했어요. 4.8%대까지 급락하면서 증시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를 미리 사놨다가 지금 굉장히 큰 시련을 맛보고 계신 분들 한번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 어제 빌 그로스라는 분이 채권 왕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올해 말에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한 논리는 좀 심플해요. 첫 번째로 장단기 금리차가 올 연말에는 정상화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지금 거의 이제 제로 수준으로 오고 있어요. 이 금리차가 작년 7월부터 역전 현상이 시작돼서 굉장히 밑으로 많이 내려갔었죠. 마이너스 1%까지 갔었다가 지금 거의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대부분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예,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이분 논리는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이다.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면 그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 왔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인 반복 현상을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면 시장이 폭락하고 그러면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잘 준비하시면 또 좋은 기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밌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 4차 산업혁명 밀착 관리 종목 48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12개 키워드 48개 종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13일부터 시작한 건데 여기 빨간색 바탕이 있는 애들이 적정 주가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기서 뭘 더 했냐면 이렇게 좀 재밌는 걸 만들어 봤어요. 지금 S&P 500, 러셀 2000 이런 게 있는 것처럼 MGB 48 지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익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려고 하는데 여기 MGB 48 지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48개 종목에 그냥 동일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48개 종목에 여기 이제 금액을 입력하면
48개 종목에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평선 투자라고 해서 20일, 50일, 100일, 200일 이렇게 이제 4개의 이평선의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세가 하락할 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일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평선 참고 보유 비중이라고 해놨어요. 자동화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균등하게 투자할 때랑 이평선 투자, 그러니까 추세에 따라서 이제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10월 13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같은 기간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준 건데,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시장이 정말 쌀벌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S&P 500이 2.39% 하락했고 나스닥이 2.92%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MGB 48지수는 아무래도 성장주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보단 더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71% 하락했는데 이렇게 이평선으로 투자했을 때는 마이너스 2.94% 나스닥이랑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재미로 한번 보려고 가져왔고, 제가 하려는 건 이게 아니죠. 제가 하려는 거는 이게 메인입니다. 자, 이게 메인인데 적정 주가 밑으로 내려간 종목, 그러니까 MGB 48 중에서도 적정 주가 밑으로 내려간 종목에만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본 거예요. 이것도 재미로 본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적정 주가 밑으로 내려간 종목들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거를 저희 MGB 파이어니어 클럽에서 하려는 건데 재미로 한번 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적정 주가 밑으로 내려간 종목만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됐을지를 본 건데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상승 여력 가중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정 주가보다 많이 밑으로 내려간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은 종목에 좀 더 투자하는 방식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번 제가 백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언제부터? 10월 13일부터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이 적정 주가로 내려온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빠진 종목이 있는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는데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렇게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종목이 적정 주가인 종목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종목은 지난주까지는 적정 주가였다가 이번 주에는 적정 주가가 아닌 종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인데 글씨가 연두색으로 된 건 이번 주에 새로 진입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관리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13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냥 균등하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마이너스 3.37%로 나스닥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뭐 성장주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지난주에 크게 얻어맞았던 엔페이즈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엔페이즈 에너지가 지난주에만 20%가 하락했고 리비안도 13%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이 적정 주가로 내려온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3.37%로 나스닥보다는 안 좋았는데 이 가중치 투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에 더 많이 투자하는 형태로 수식을 만들어놨는데 가중치 투자를 했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였어요. 시장이 마이너스였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제가 봤는데요. 하루 지났을 때는 시장이 지난주까지는 월요일에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상승했고 적정 주가로 내려온 종목들도 2.22%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 상승률의 가중치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보다 더 많이 밑에 내려가 있는 종목에 많이 투자한 경우는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로 옮겨볼게요. 그 다음날로 옮겨보니까 시장은 조금 하락했어요. 화요일에 시장은 좀 하락했는데 여전히 적정 주가로 내려온 종목들에만 투자한 경우는 수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에만 투자했을 때는 무려 5.34%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하루하루 수익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8일도 여전히 수익권이었고 시장은 빠지고 있었어요. 이때. 그 다음에 19일로 옮겨보면 여전히 수익권이었고요. 시장은 점점 빠졌습니다. 지난주 목금에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투자했을 때도 약간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보다 조금 이제 더 떨어지기 시작했고 20일 날 특히 태양광주가 많이 하락했죠. 기억나시나요? 엔페이즈 에너지가 이때 많이 하락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0.09%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았고 물론 일주일 투자 결과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 좀 검증해 보고 싶은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공유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남의 말만 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